안녕하세요. 채널 캣박스의 영화 리뷰어 트랩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뒤늦은 리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바로 마블의 디펜더스입니다. 디펜더스 전편이 공개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무슨 디펜더스 리뷰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관련한 리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먼저 짚을 건 짚고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디펜더스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사실 디펜더스는 깔 게 많기 때문에 리뷰하기 쉬울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더 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드라마 데어데블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미 예전에 벤 애플릭 주연의 데어데블과 제니퍼 가너가 나왔던 엘렉트라를 보고 내상을 심하게 입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데어데블에는 별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고 캡틴 아메리카가 냉동에서 깨어난 세계를 접했는데 뭐 데어데블 정도로 놀랄 게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마블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드라마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뛰어넘지는 못하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라마 데어데블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데어데블은 기존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와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빌딩을 부수고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부수지 않아도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 되는 도시의 동네 영웅으로도 충분히 멋진 영웅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올드보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는 롱테이크 격투씬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그 격투씬을 찾아보곤 합니다. 어쨌든 데어데블의 성공을 바탕으로 마블은 동네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시카 존스 역시 괜찮은 드라마였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도 이런 심리 스릴러 못지않은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싶었죠. 액션보다는 서스펜스가 강조된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존스 역의 크리스틴 리턴은 그 다음으로는 루크 케이지를 보았습니다. 시작부터 시즌 엔딩까지 꽤 깔끔한 드라마였습니다. 사회파 드라마는 아니지만 미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도 잘 드러냈고 악역들도 매력있었죠. 그리고 루크 케이지의 OST는 정말 최고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된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 나서 생각나는 건 관상용인가 싶은 LED 주먹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드디어 이 동네 영웅들이 한데 모여서 세상을 구하는 디펜더스가 나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디펜더스를 플레이한 순간 악역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시고니 위버였습니다. 디펜더스의 시고니 위버라니 이건 망할 수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역시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이 좋은 재료들을 모아놓고 디펜더스는 DC의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그랬던 것처럼 밋밋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참 아쉬운 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들쑥날쑥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 넷을 모아놓고 히어로들의 능력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액션 연출이 문제라고 봅니다. 데어데블은 초인적인 청각과 감각을 가졌지만 그 이외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지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멋진 롱테이크 격투씬이 빛을 발했던 건 데어데블이 인간적으로 얻어 터지고 또 상대를 맨손으로 때려 눕히면서 느끼는 아픔과 타격감이 보는 이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적인 격투의 느낌이 액션 드라마로서 데어데블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반면 제시카 존스와 루크 케이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피지컬을 넘고 있습니다. 괴력과 회복 능력 혹은 방탄 피부가 둘의 능력이죠. 분명히 탈인간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시카 존스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가진 빌런을 상대함으로써 그리고 루크 케이지는 흑인들의 거주지인 할렘과 흑인 사회를 지키는 데에 집중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시리즈에서 사실감과 친근감을 획득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LED 주먹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연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엉성한 시나리오로 사실감을 획득했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디펜더스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해야 하니 능력의 편차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조정할 아이디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엘렉트라는 설정상 탈인간급의 능력을 가진 빌런이 아니거든요.
물론 드라마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부활했다고 해서 이 설정의 구멍을 해결할 정도의 능력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품 내내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암시는 주지만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아이언 피스트만큼 말이죠. 어쨌든 이런 빌런을 디펜더스가 상대해야 하니 제작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인공들의 능력을 그냥 제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디펜더스의 멤버들은 적과 싸울 때 그냥 인간적인 피지컬을 활용한 개싸움으로 일관합니다. 가끔씩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지 하는 식으로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걸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디펜더스 멤버들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디펜더스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매력적인 빌런의 부재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류의 영화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건 매력 있는 빌런인데요. 디펜더스의 빌런들은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우주공행 에이리언 슬레이어인 시고니 유버, 이 배우가 담당한 핸드의 우두머리인 알렉산드라는 처음엔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등장했지만 시리즈가 흘러갈수록 사실 핸드라는 조직 내에서 반상회장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알렉산드라가 핸드의 모든 자원을 다 털어서 살려냈다는 엘렉트라 역시 그리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드라마 내내 다 지워지지 못한 기억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원작에서는 몰라도 데어데블에서나 디펜더스에서 엘렉트라에 대한 설명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살아난 엘렉트라가 혼란이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매력이나 안타까움을 느낄 이유는 없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엘렉트라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사실 저는 이게 디펜더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블 팬들에게서 가장 평이 좋지 않았던 아이언 피스트조차도 악당이 악당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언 피스트의 해롤드 미첨과 워드 미첨 부자는 그나마 아이언 피스트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디펜더스는 이런 곳조차도 없어요. 메인 캐릭터들의 행동도 들쑥날쑥이라 얘가 왜 이러지 싶은 장면도 몇 있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디펜더스가 볼 필요가 없는 시리즈냐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차피 관문 같은 거니 보세요 라고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마블 드라마, 특히 디펜더스의 멤버들의 개별 시리즈를 봐왔던 사람이라면 결국 보게 될 거고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디펜더스를 봐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데어데블부터 각 시리즈를 먼저 보세요 라고 말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각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확장될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보셔야 할 테니까요. 어쨌든 좋은 유기농 재료를 모아서 밋밋한 라면을 끓여내온 듯한 마블의 디펜더스, 참 아쉬운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캣박스 영화 리뷰어 트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